네, 안녕하세요.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이제 안전보건 규칙상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준수사항 5가지입니다. 그래서 준절, 가, 소, 비, 교, 환인데요. 이 준절, 가소비, 교환 저희 지난 시간에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 3에 용접, 용단 작업 등의 화재 위험 작업 시도 준절, 가소비, 교환이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표 3에 있는 준절, 가소비, 교환을 외웠으면 이게 작업 시 준수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 여부, 이 여부가 들어가면 이제 작업 전 점검 사항이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야 하니까 확인해야 하니까 이제 여부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래서 여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여부를 다 빼면 됩니다. 그러면 준수하면 되잖아요. 그냥 여부를 준수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립해야 되고 비치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고 조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부를 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그 별표 5에 보시면 교육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열거가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그 특별교육 내용 중에 그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 위험 작업 시 그 특별교육 내용 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 이제 외워 가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퉁쳐서 외우실 건지를 한번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냥 퉁쳐서 외우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준절, 가소비, 교환에 관한 사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추 이게 5점 배점이라고 했을 때 3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나는 5점을 위해서 좀 더 외우시겠다라고 하시면은 따로 이제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거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차량계 하유금방 기계, 차량계 건설 기계의 운전자, 운전 위치 이탈 시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좀 알고 계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독 문제로 5번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이런 스타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작업 전 뭐 준수사항 몇 가지, 작업 중 준수사항 몇 가지, 뭐 작업 후 준수사항 몇 가지라고 했을 때 요게 99조가요. 작업 후 준수사항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거 대비로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작업 전 준수사항이 나오면 작업 전 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게차 사용의 작업 시 뭐 작업 전 준수 사항에 대해 쓰라고 하면은 제조 하유바 전후 반경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지어서 쓰시는 거죠. 요거를 쪼개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 요거를 하나로 쓰시고 그다음에 뭐 지게차 운행 경로라든가 뭐 그런 것들 집안의 상태 등을 뭐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작업 시작하기 전에 막 그런 것들을 지어서 이제 써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시험 추세랑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알고 계시면 당황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써버리시면 이제 정답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얘는 그 작업 후 준수 사항이다. 그리고 작업 중의 준수 사항은 저희가 앞서서 안전보건 규칙에서 계속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키워드 하나 뽑아가지고 그냥 계속 지어서 이제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정답이 없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작업 전중후의 개념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99조가 그 이제 작업 후의 개념이 되고 그 다음에 별표 3이 작업 전 준수사항의 개념이 될 수 있다. 요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요 2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번입니다. 3번은 작년에 개정되자마자 바로 3차 시험에 나왔고요. 이제 2차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요거 당연히 이제 암기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5개 외워가실지 아니면 7개 외워가실지 좀 고민하시다가 안 되시면 일단 5개라도 이제 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번입니다. 4번은 작업 지휘자 지정해야 하는 작업 5가지라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해 중 교차 이굴. 저는 작업 지휘자니까 뭔가 항해사, 뭐 항해자
뭐 이제 선장 그런 걸 떠올려 가지고 항, 해, 중, 교, 차, 이, 굴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웠고요. 그다음에 이 규정 근처에 신호 규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40조 신호 보시면 그 일정한 신호 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해야 하는 작업에 작업을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을 때 저는 차하건 양양항이라고 해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계 차량계 하여금방 기계 등의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 등의 유도자를 배치하는 작업, 그다음에 양양항 양중기 사용 작업, 양하장치 사용 작업, 항타기 및 항발기 운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양항을 그대로 빼서 내려가시면 운전이치 이탈금지 규정의 기계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양중기 그리고 화물 적재한 상태의 양하장치, 건상장치의 하중을 건 상태의 항타기 또는 항발기 이렇게 해서 항해전 교차이굴, 차하건 양양항 이렇게 하시면 39, 40, 41이 되거든요. 41조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셔서 작년 이제 3차 시험에 나왔던 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5개만이라도 저는 좀 외워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라면 차하건, 이굴, 교회터, 이게 교량, 해체, 터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고 그래서 타워 크레인 설치 조립 해체 작업, 차량계 하여금방 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해서 차하건, 그 다음에 이굴, 굴착이거든요. 높이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 작업, 그 다음에 교량, 그 다음에 터널 해체 여기 있습니다. 구축물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 이하 구축물 등이라고 하고요. 구축물 등의 해체 작업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최소 5개에서 5개 정도만이라도 이제 암기해 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4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이제 항타기, 항발기 그 건상용 와이어로프 사용 시 준수사항 4가지이고요. 요거는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봤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항타기, 항발기가 기본적으로 좀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가 이미 많이 되었어도 기출된 부분도 이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시작하게 되면 길기 때문에 법조문 바로 암기하실 수 있도록 띄워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입니다. 해체공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미 기출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좀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제14조에 해체대상 구조물 조사랑 제15조에 그 부지상황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구평해전 선로증, 비낙 진소분 운제, 그 다음에 부해발 장애물, 전매인고 도과교차, 진소 영향권 조사 이런 식으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외워가시면 좋냐면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기출이 됐는데도 왜 외워가시면 좋냐면 물음 1이나 2에 5가지 쓰라고 껴놓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외우고 계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만약에 모르는 문제, 해체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3가지? 이거는 내가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때 찍어서 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찍어서 쓸 수 있거든요. 요 내용을 가지고, 외웠던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보시면 이제 해체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3가지라 그래서 저희 시험에 그 어떤 고려사항에 대해서 쓰라고 선정시 고려사항 그런 거 쓰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체공사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KCS 41850 여기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사항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작업성, 그다음에 경제성, 그다음에 환경 문제 등 또는 해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해서 해체공법을 선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내가 이걸 만약에 몰랐어요. 그럼 몰랐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되냐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별표 3이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별표 4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외우고 계셨다라고 하면 그 해체 공법 선정 시 여기서
키워드를 가져다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전조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법 선정 시에도 사전조사를 한 내용을 한 바탕으로 공법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갖다 써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뭐 해체공법 선정시 고려사항 3가지를 쓰라고 했을 때 이걸 모릅니다.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모르죠. 모를 때 별표 3이랑 별표 3에 있었나? 별표 3에는 없었는데 해체는. 그 다음에 별표 4에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랑 요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라고 해가지고 여기 구평 해 구조의 특성 생수 요거 갖다가 써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해체 대상 구조물의 특성 층수 뭐 어떤 건물 높이 등을 고려해서 공법을 선정해야 함. 이렇게 쓰면 이게 틀린 말일까요? 저는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평면의 해체 대상 구조물의 평면의 구성 상태 및 층고 폭 등의 배치 상태를 고려해서 그 전도 해체 공법을 뭐 고려해야 함. 선정 시 고려해야 함.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보시면 보시면은 요런 거 비상 각도 및 뭐 낙하 반경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인근 그 구조물에 영향을 많이 미치면 안 되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 각도 및 낙하 반경을 이제 고려해서 뭐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만약에 인근 구조물이 가까이 있으면 뭐 어떤 전도 공법을 쓰면 안 되겠죠. 전도 공법을 했는데 옆 건물이 와르르 묻어질 거 아니에요. 옆 건물도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앞세기 장비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앞세기를 잘게 부셔서 뭐 내려오면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비상 각도나 낙하 반경을 고려해서 뭐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뭐 인근 그 민간 구역에 진동이나 뭐 소음 영향권을 조사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뭐 진동이나 소음이 최저를 될 수 있도록 뭐 고려해서 해체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답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찍어서 쓴다. 그러면은 점수가 어떻게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를 혼자 모두가 다 이렇게 썼는데 자기 혼자 막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인정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모두 다 몰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모르는 문제인데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규정, 특히 별표 3, 4랑 그 다음에 앞에서 계속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요. 안전보건규칙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떠올리셔서 쓰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웬만해서 틀릴 수가 없습니다. 거의 이제 틀릴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단어 뒤에 서술어만 좀 바꿔 쓰시면 저는 틀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 채점관님의 재량에 따라서 충분히 점수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르는 문제 대비해서 한 번쯤 이제 생각해보고 가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번은 작업계획서 내용인데 요거는 뭐 해외가 처연방이라고 해서 외웠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안전보건규칙에 있는 내용인데요. 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라 그래서 그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상 거리 등을 고려해서 해당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작업하고, 무너뜨리는 작업 중 작업 반경 내 관계 근로자 아닌 자의 출입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해체 공법 및 해체 공사 구조 안전성 검토 결과 요거 안 돼. 이거 앞에 거 그냥 지워버리시고 잘 안 되시면 안 떠오르시면 그래서 구조 안정성 검토 결과 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 보관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3가지가 있길래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6번은 해체 공사는 요거라도 좀 가져가시면 요게 물음 1이나 2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해체공법, 뭐 공법 선정시 고려사항이라 그래서 뭐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 안전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 문제 등 뭐 고려해야 한다. 만약에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몰라도 여기 있는 거 갖다가 쓰면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고 득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전보건규칙상의 물음 2와 물음 3 가져와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6번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7번입니다. 7번은 양중기 사용의 작업 시 다음의 재해 유형별 추락, 낙하, 전도, 협착, 감전, 안전 대책에 대해 두 가지씩만 쓰시오이고요. 이제 이 문제는 과거에 저희가 14년, 18년, 19년에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그래서 14년에 보시면 차량계 건설기계의 재해 유형 및 안전 대책 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5년도가 아니고요. 18년도도 보시면 18년도가 여기 문제가 차량계 또 건설기계 쪽이 나왔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건설기계 작업 시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해서 충돌 발생 원인, 추락 발생 원인, 뭐 전도 발생 원인, 감전 발생 원인 이제 이런 것들 쓰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이제 19년도에는 여기 차량계 고수 작업대에 관하여 작업 시 재해 유형 4가지 및 각각의 유형에 따른 원인 1가지씩 적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계 건설기계랑 이제 차량계 하열군방기계 쪽이 나왔으니까 양중기 쪽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고요. 근데 이게 최근에 24년 문제 유형으로 봤었을 때는 출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약간 좀 지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안 나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안 나올 것 같지만 시행령 별표 32 시험 범위에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내도 이런 것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또 뭐냐면 채점의 기준이 어느 정도 채점관님들의 주관성이 반영될 여지가 이제 높다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 분명히 기준은 있을 겁니다. 채점의 기준은 있는데 이것도 추락에 대한 안전대책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채점관님을 설득을 한다면 저는 그 점수로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주관성들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채점관님들이 3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3분이 채점을 한 금액, 3분이 채점한 점수를 나누기 3을 해서 최종적으로 점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출제자 그 채점관님들의 그 성향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기 골고루 다 평균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미리 취지는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는 거랑 미리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시고 딱 맞닥뜨렸을 때 이제 느낌이 다르다는 거를 좀 그 느낌이 다릅니다. 시험장에서 갑자기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형태의 문제를 맞닥뜨리면 시험장에서 당황해서 뭐 잘 이렇게 떠올리기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한 번 정도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그때 이제 세팅을 해야죠. 2개씩 써야 되니까 어떤 게 뭐가 있을까 세팅을 하고 2개 이걸 여기다 넣고 이걸 여기다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이제 모의고사 풀어보시면서 생각이 잘 되시면은 이제 시험장에서도 잘 되실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지금 여기 답처럼 이제 선생님들만의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고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각자 이런 것들을 떠올리셔서 요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더 잘 알고 계신 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안전보건규칙 그 만화책에서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뭐 표준안전작업지침에서 공부하실 때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고용노동부 자료들 많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 그냥 갖다 쓰셔도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으니까요. 한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시고 합리적으로 이건 이게 맞지, 이게 협착에 대한 안전대책이 맞지, 뭐 전도에 대한 안전대책이 맞지, 누가 봐도 맞지 이런 느낌이 드시면은 그냥 답으로 인정이 될 거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의심하시지 않으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저는 뭐 현재 시험 추세랑은 맞진 않지만 뭐 시행령 별표 32에는 많고 그래서 한번 고민하고 들어가면 시험장에서 이제 덜 당황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제를 넣어놨고요. 요 답은 이제 정답이 아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게 다 다르면 그것도 다 정답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8번입니다. 8번은 거의 맞추라고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넣어봤고요. 이거 외에도 저희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이제 보시면 31조랑 32조는 좀 암기해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2조가요. 작년에 3차 면접 시험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사 붕괴 발생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이라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거 외울 때 보통 위에 것도 같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토사 붕괴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 뭐 5가지 쓰시오. 그다음에 토사 붕괴 발생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을 5가지 쓰시오. 라고 2차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 31조를 이제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그 토사 붕괴 발생 예방하기 위한 조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를 계획해야 된대요. 아까 경사면 기울기를 계획해야 한다. 1번. 그리고 기울기가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를 계획했는데 그 기울기의 당초 계획, 그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당초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차이가 발생되면. 그리고 활동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경사면 하단부에 압성토 등의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말뚝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요. 요거는 살짝 이제 그림 같은 걸 좀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2개고요. 토석을 하나 그리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압성토 이렇게 볼록하게 그리면 하나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말뚝 같은 걸 꽝 하고 박아버리면 이제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여기는 이제 그림이 못 그려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뭐 그림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면 같은 걸 하나 그려 두신 다음에요. 이렇게 기울기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를 계획해야죠. 계획. 그 다음에 계획.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 긋고 2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변경.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면 그 계획을 뭐 재검토해서 이제 변경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토석을 이렇게 그리고 두시고요. 3번 이렇게 하셔서 활동 가능성 있는 토석은 제거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여기 압성토 볼록 이렇게 해서 4번 하셔서 이제 압성토 등의 뭐 보강 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뭐 강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은 뭐 여기 뭐 말뚝을 뭐 타입해서 말뚝 같은 걸 뭐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말뚝을 타입해서 뭐 지반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하면은 얼추 이제 31조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변경, 활동 가능성 있는 토석, 압성토, 보강공법, 그 다음에 여기 말뚝 타입해서 뭐 지반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 위주로 가져가시면 이제 곁다리로 이제 말을 좀 붙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1조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조는 점검인데요.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사항 5가지를 쓰시오 라고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외우실 때 3차 가면은 여기 3차에 나왔는데 다 외우시면 좋지만 정 안 되시면 2차 때 5가지라도 먼저 외우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2차 때 외웠을 때 1번, 3번, 2번은 그림으로 그리기 좀 어려워서 말로 하기는 편한데 이게 좀 약간 좀 달라요. 이렇게 안전보건 규칙에 써져 있는 거랑 뭔가 단어가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래서 2번을 좀 외우기 어려웠다고 판단해서 2번을 안 외웠었고요. 그 다음에 1번, 3번 용수 결빙 해빙 보호공의 변이 및 탈락 유무 이제 이렇게 해서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7번은 뭐 점검 시기는 작업 전중은 비온 후 인접 작업 구역에서 발파했으면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뭐 실시한다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7번은 빼고 7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 전중 후에 실시한다라는 규정이니까 7호는 뺐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한다. 점검 사항은 여기서 원래 6가지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결정을 하셔서 뭐 5가지 정도 외우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지표면 답사 보라는 거겠죠. 답사에서 봐라. 지표면을 답사해서 보자. 그리고 부석의 상황 변화의 확인. 자꾸 여기 상황 변화의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변화의 확인. 그래서 부석의 상황 변화 확인. 그 다음에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입니다. 그리고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의 확인. 그 다음에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이 탈락 유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 그리고 부석, 답사, 부석, 용수, 결빙, 해빙, 보호공. 답사, 부석, 용수, 결빙, 해빙, 보호공.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요. 그 안전보건 기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 지침상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을 5가지 쓰시오라고 안 나옵니다. 그냥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어떻게 인정이 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냥 제 기준에서는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사항이라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걸 써도 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채점 기준표에는 요게 먼저 첫 번째 1순위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사붕괴 발생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을 이제 쓰라고 했었을 때는 안전보건 그 규칙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보시면은 저는 뭐 사전 조사 내용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점검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형상 지질 경사면에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매설물 등이 뭐 잘 있는지 뭐 이런 거 점검해야 한다. 치하수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뭐 확인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저는 그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마 채점 기준표에는 요게 1순위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텍스트로 딱 물었을 때는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1순위로 가져가고 만약에 얘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이 문제를 안 해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전조사 내용이 그치 이것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규칙상 사전조사 내용 4가지를 쓰라고 하면 1순위는 그때는 무조건 얘를 써야지 정답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근데 그냥 토사붕괴 발생 예방하기 위한 점검사항을 5가지 쓰시오라고 했었을 때는 이걸 써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라면 요게 아마 1순위로 채점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요런 여기 있는 표현을 좀 따로 외우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좀 공부하실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외울 수가 있을지 좀 말하면서 단어는 이제 3차 때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기존에 외우고 있던 것들을 살짝 단어 하나 변경시키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고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오는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요. 답사니까 눈을 하나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석, 돌멩이 하나 그려놓고요. 용수, 물 모양 하나 그려놓고요. 결빙과 해빙이니까 저희 눈 모양, 요거는 물, 그 다음에 눈, 얘는 눈 모양, 그 다음에 보호공 같은 거 하나 딱 이렇게 뭐 그려놓고 변이 및 탈락 유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딱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또 두시고요. 예방이니까 첫 번째 1번 여기 눈 모양 같은 걸 이렇게 하나 그려두시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이상하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해보시면은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그냥 그릴게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야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전 지표면을 답사해서 확인하자.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보시면은 여기 뭐 부석의 뭐 상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 모양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물 모양을 좀 이런 식으로 그렸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3번 용수량 뭐 상황 확인, 용수량의 변화 확인, 뭐 또는 용수의 유무 발생 유무 확인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 4번이 결빙과 해빙이었잖아요. 눈 모양을 이렇게 생겼던 것 같거든요. 여기 결빙과 해빙 이제 눈 모양을 이렇게 그려두시고요. 무슨 육각형 같은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 눈을 뭐 확대해 보면은 뭐 이제 그런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결빙과 이제 해빙에 대한 뭐 상황 확인 이렇게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하시고 5번 보호공의 뭐 변이 및 탈락 유무 이렇게 해서 5번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 지표면 답사 그 다음에 부석에 대한 뭐 상황 확인 그 다음에 용수량 변화 확인 용출수의 뭐 발생 유무 확인 그 다음에 결빙과 해빙의 상황에 대한 확인 그리고 5번은 보호공의 변이 및 탈락 유무 이렇게 하셔서 이제 하시면 5개가 얼추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이 또 만약에 떠오르시면은 뭐 지층의 상황 변화 확인. 그다음에 7번은 작업 전중 후 뭐 비온 후 그거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언제 그러니까 작업 전 점검 시기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썼을 때 저는 답으로 인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검 사항 5가지 쓰라고 했을 때 그거 쓰는 거는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차 때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2차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서 5개 정도는 이제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좀 암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번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9번 밀폐 공간입니다. 이제 밀폐 공간은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619조 쪽 앞쪽 규정을 먼저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뒤쪽으로 가시거나 그 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한두 번 요 정도 좀 가져가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거 공부 안 했었습니다. 처음에 공부 안 했고요. 보건규칙 쪽은 시험 막판에 한 3주 정도 그때부터 남겨두고 좀 암기를 이제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 연도별 기출 문제를 쭉 보시면은 14년도에 여기 있습니다. 밀폐 공간 작업 시 사전 안전 조치 사항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쓰시오라고 나오고요. 제가 공부할 당시에 23년까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보건규칙 쪽 문제가. 그래서 그때 약간 좀 불안하기는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안 내겠다라는 뜻인지 내겠다라는 뜻인지 애매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앞쪽 문제에 낼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행령 별표 32를 지금 또 다시 봐도 보건규칙 쪽 문제를 내기가 좀 출제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4년도 이후에 안 나왔다라는 게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뜻인지 아니면 낼 건데 다른 것들 앞쪽에 중요한 게 더 많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낸 건지 라는 뜻인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4년도 이후에는 보건규칙 쪽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왔고요. 근데 대부분 공부하실 때 밀폐 공간을 하시게 되면 밀폐 공간을 1순위로 하십니다. 그리고 1순위로 밀폐 공간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소음 진동 쪽으로 좀 넓혀 가실 거예요. 근데 5월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거 물음 1, 2, 3만이라도 좀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뒷부분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이따가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바로 외울 수 있도록 화면으로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 그리고 작업 시작 전 확인하고 밀폐 공간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5가지, 그리고 그 교육해야 하는 내용, 그 측정 평가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교육해야 하는 교육 내용, 요거 개정됐기 때문에 요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물음 3번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저희 시행령 별표 32에 여기에는 해당되진 않지만 이게 시행령 별표 32입니다. 그래서 지도사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업무 영역별 과목, 업무 영역별 이제 건설안전 분야의 과목이 건설안전공학이고 거기에 대한 범위는 시험 범위는 필기시험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있거든요. 요건 아니고 이제 보건규칙이 여기 해당되지 않겠죠. 위아래 여기 해당되지 않을 거고 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 재해 요인별 안전대책 여기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밀폐 공간에서 질식사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질식 재해 안전대책 했을 때 뭐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답으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뭐 안전 기술 이랬을 때 뭐 소음 진동 이제 이런 것들도 뭐 건설 현장에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 기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기술 뭐 안전 대책 이런 거라고 했었을 때 보건규칙 쪽도 저희 시험 범위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하실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1순위로 이제 밀폐 공간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소음 진동 쪽으로 넓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밀폐 공간만이라도 조금 이제 지금 시기에서는 좀 보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요거 암기하실 때 이제 어떻게 저는 뭐 이게 그림도 뭐 잘 안 그려지고 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두 문자 땄고요. 저는 위요 사교건 요거는 이제 작작 칙보 비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두 문자 따지는 않았고요. 그냥 이제 스토리식으로 이제 떠올리는 식으로 했었는데요. 요거 보시면 위요 사교건 파악 및 관리 방안, 파악과 관리 방안, 그러니까 파악 및 관리 방안이잖아요.
저는 이럴 때 앞에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땄었거든요. 여기 잘 안 헤어져서. 그래서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인데, 요인하면 보통 저희 유의 위험 요인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인데, 유의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그리고 사전 확인이 필요한 확인 절차.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이렇게 하고 교육 및 훈련,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시작 전 확인하고 밀폐 공간에 출입구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 5가지는요. 작작, 측, 보, 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인데, 요게 어떤 분들은 이제 면접 수사 때 준비하실 때 이 앞에 거 잘라버립니다. 등까지 다 잘라버리고 작업 정보, 작업자 정보, 산소미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그리고 보호구, 착용해야 할 보호구의 종류, 그다음 측보 비상 연락 체계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시 기간 장소 내용 등 작업 정보 이렇게 풀로 외우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시 기간 장소는 떠오르거든요. 내용은 안 되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관리 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그리고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인데, 측정 결과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측정 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 그리고 보호구 착용해야지, 보호구 착용해야 할 보호구 종류, 비상 연락 체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밀폐 공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평가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교육해야 하는 교육 내용은, 그 평가하는 자가 그 위험성을 인식을 하고, 밀폐 공간의 위험성, 그래서 위험성을 적고요. 그 다음에 측정 장비를 조작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조작하다가 이상 유무, 이게 지금 그 측정 장비가 이상한 건지 이상하지 않고 정상인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작 방법 및 측정 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그리고 이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어디 가서 측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측정 방법, 그 다음에 측정하고 났을 때 이게 적정 수준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니까, 적정 공기의 기준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과 평가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조작 방법 및 측정 방법 이상 유무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방법, 그리고 적정 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물음 1, 2, 3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추가적으로 제가 암기했던 것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화면으로 띄워드리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회까지 해서 모의고사는 다 끝났고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이제 어떤 시험 막판에 이제 보시면 좋은 것들, 시험 막판에 이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남았을 때, 아니시면 시험장에서 시험 전날이나 어떤 시험장에서 이제 막판에 한번 눈도장 찍고 나오면 따다닥 적어놓고 그냥 키워드 위주로 적어놓고 쓰시면 좋은 것들. 나올 확률은 매우 적지만 나왔을 때 이제 브리타라고 하죠. 브리타. 그래서 이제 브리타 대비를 해서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에 블로그 통해서 이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해드렸다고 저는 이제 생각은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5월부터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좀 약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버리실 건지, 아니면 최대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잘 해오시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만약에 암기가 되셨다라고 하시면 이제 조금씩 넓혀 가시면 저는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넓혀서 눈도장 이게 찍는 거랑 내가 한번 읽어보고 두세 번 읽어보고 들어간 거랑 안 읽어보고 들어간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약간 조금씩 넓혀 가시는 거, 저는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약간 어떤 느낌들이 옵니다. 하시다 보면 요거 왜 안 냈지? 이런 느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런 것도 더 집중해서 하셔서 이제 보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안 헤어지신다고, 지금 이제 시험이 거의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그래서 금요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금요일 밤입니다. 그럼 이제 토일 하고 이제 2주 남았으니까 그때 동안 14, 13일, 13에다가 한 15일 정도 이제 보름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몇 회 독을 할 건지 그다음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 시험 전날에는 뭘 볼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을 해두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획을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어떻게 짜서 공부를 할 건지 좀 약간 구체적으로 저는 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내가 월화수목금토 계획 짠 거 못했던 거를 일요일 날 하겠다. 하루 비워두시는 게 좋고요. 안 그러면 이게 계획이 계획대로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까지 계획을 짜두셔도 되고 토일을 내가 못한 걸 하겠다. 아니면 월화수목금토를 짜고 그 다음에 못한 걸 일요일에 하겠다. 이제 라는 식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A4 용지 저는 지금 시기 때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 A4 용지에다가 칸을 15개를 그려가지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다 짜놓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것들을 화살표를 쳐서 요거 못했으니까 주말로 넘기자라고 해서 화살표 쭉 그리면 위로 쭉 그으면서 요거 주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 헤어지신다고 이제 스트레스 저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 외우고 들어가는 사람 없고요. 있을 수는 있겠죠. 어딘가 분명히 한두 명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희 같은 범인들은 그냥 끝까지 반복하다가 들어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험 범위를 내가 어디까지 볼 건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나서 하루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읽어볼 건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내가 그동안 암기가 잘 되어 있었다면 요거 한번 눈도장 찍을 자료들을 만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제가 다시 한번 보고서 다시 이제 좀 보기 좋게 편집을 해서 다시 좀 읽어보고 해서 한번 만들어서 이제 블로그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막판으로 가실수록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 안정액 같은 거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시는 분께서는 병원에 가셔서 실제로 그 처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험 전에 시험이 이제 3주 남았는데 좀 많이 떨린다. 그래서 뭐 공부가 잘 안 된다. 또는 가만히 있다가 뭐 식은땀이 나기도 한다.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액 같은 거 저는 약국에서는 안정액을 그냥 팔거든요. 근데 저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많이 떨리시면은 그 떨림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실제 드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분도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약국에서 간단한 거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뭐 운동을 웨이트나 달리기 하셨던 분들도 이제 막판에 가셨을 때는 운동량을 조금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가볍게만 무게 많이 들지 마시고 가볍게 하시고 달리기도 부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시험 막판에 부상 입으면 아파서 공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셨던 분들은 좀 줄이시는 거 이제 추천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남은 기간 동안 계획을 한번 쭉 짜두시고 그 계획대로만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겠다. 이렇게만 편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을 좀 한번은 주말 활용하셔서 계획을 짜고 이제 그것을 지키고 들어가겠다. 그것만 하셔도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것만 하셔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계획 짜고 그것을 지키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치고 나오겠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시험 문제가 24년처럼 나오면은 좀 어떻게 보면 합격자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될 것이고 23년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요거 6번 문제는 거의 이제 몰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공부했을 때 제가 봤던 교재에 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이거 다뤘던 책이 없었던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책을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던 교재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이 7번도 좀 약간 쓰기 까다로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그 긴 문장에 있는 걸 쪼개서 써야 됐기 때문에 물음 1번이 그리고 이제 9번은 어떻게 뭐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내용을 좀 찍어서 썼으면 맞았고요. 그 다음에 1번도 요거 덕트가 나와서 요건 아마 저도 못 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것도 안전보건 규칙에 있는 거 썼어야 됐고요. 그리고 존치기간 영향 미치는 거 지워서 썼어야 되거나 아니면 기술사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거 잘 쓰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 외워서 갔을 거고요. 그래서 60점 맞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1차 합격자 인원을 많이 뽑은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아마도 24년도보다는 약간 어렵게 낼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24년처럼 아예 낼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추세는 최대한 근거 있는 거를 내려고 하는 방향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뭐 토대로 시험 범위를 남은 기간 동안의 시험 범위를 확정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줄이겠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드린 말씀은 철저하게 줄여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5월부터 공부하신 분들, 이제 그러신 분들은 시험 범위를 조금 줄여서 집중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험 출제 경향을 봤었을 때는요. 근데 과거부터 이제 쭉 공부를 잘 해오셨던 분들은 분명히 그 만화책이라든가 이제 그런 나올 만한 규정들은 어느 정도 암기가 뭐 7, 80%는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문제를 그분들은 조금 확장시켜서 조금씩 이제 확장시켜서 공부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회까지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블로그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